밤사이 뉴욕 증시가 급락세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9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네, 다우존스만 정말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시장 움직임이 이어졌을지 저희와 바로 챙겨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여전히 8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기다리면서 지수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날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만 정말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09%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3% 하락세, S&P 500 지수는 0.16%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분은 아니지만 이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1시간가량 동안에 다시 낙폭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다우 지수는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장 막판에 이런 변수가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시점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온 이후가 되겠습니다. 베이지북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점이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구인 건수, 7월 구인 건수가 되겠습니다. 767만 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내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 있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은 제가 좀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짝대기를 그었는데요. 일단 경제 성장 둔화 인정했고요.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들이 인력 확대를 자제하고 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덧붙였길래 좀 중립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장중에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이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소됐다가 다시 역전이 됐다가 이런 흐름들 최근 들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해소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해소된 이후 몇 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과거에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또 이 또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하락을 의미하는 새빨강색으로 도배가 됐었는데 그래도 밤사이에는 좀 오른 종목들이 보여집니다. 일단 빅테크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자체 이슈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다른 반도체주는 인텔을 제외하고 대체로 올랐기 때문이죠.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이 0.5% 약세, 메타가 0.2% 가까운 오름세, 아마존은 1% 넘게 내린 반면 테슬라는 4%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빅테크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애플 9일 날 현지 시간 기준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갔죠. 사실 이 공개 행사를 앞두고는 주가가 랠리를 보이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날 애플 0.86% 하락했고요. 또 이슈가 있는 종목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 장중에는 조금의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조금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8월 상하이 공장에서 제작한 차량의 인도량이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내년 말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어제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뭉치면서 테슬라에 대한 상승률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4%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슈 있는 종목들도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ASML이 먼저 밤사이에 4% 이상 내렸습니다. UBS의 투자 의견 하향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UBS는 수요 정상화로 인해서 내후년부터는 이 매출 성장률이 10% 중반대까지밖에 기록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장이 좀 부진할 것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 먼저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US 스틸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밤사이에 17%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경제에 정치까지 끼어들게 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US 스틸 매각을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침이 잠시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US 스틸 측은 매각이 안 되면 공장 업그레이드할 돈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서 주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트리의 하락률은 더 컸습니다. 22% 이상의 폭락세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일단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크게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하락한 종목들을 봤는데요.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방산주 야금야금 잘 오르고 있는데 방산주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4일이 밤사이의 등락률이 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1%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RTX와 노스롭 그루먼 밤사이에 좀 약한 강보 합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지난 한 달의 등락률을 한번 보실까요? 모두 5%대, 6%대, 7%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꽤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방산주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방산주 조용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6일 날 호재가 터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되겠는데 밤사이에는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과연 6일부터 아웃퍼폼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회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전에는 편입될 전망이다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S&P 500 지수 분기마다 리밸런싱에 나가죠. 그리고 9월 리밸런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월 20일이 되겠고요. 20일이 어떤 종목이 새롭게 편입되고 또 퇴출되는지는 9월 6일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이번에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으로 발표가 된다라면 그때부터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고요. 지금 연중 차트를 함께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는 19%, 20% 가까운 상승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모두 3.7%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년물이 또 크게 하락하면서 장중에 역전 현상이 해소됐던 이유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정책 금리, 기준 금리에 더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기준 금리, B컷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금리가 빠르게 2년물 기준으로 더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오펙 플러스가 10월 증산을 조금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WTI입니다. 밤사이에는 배럴당 70달러대도 붕괴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금값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죠. 밤사이에는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8월 고용보고서 확인한 이후에 또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또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자세하게 은주 앵커와 함께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제조업 PMI에 집중하면서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었죠. 특히 M7 위주로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FOMC를 앞두고 나오는 모든 지표들에 사실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들이 나온 만큼 먼저 점검하고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졸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 건수인데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고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다른 시그널로도 풀이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집중해서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됐던 졸지 보고서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7월에 일자리가 767만 개로 전월 대비해서도 23만 7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년 1월 이후로는 최저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조사한 전문가 평균보다도 43만 명이나 적은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요. 또 해고자 수 같은 경우도 2023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176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가나 접객 업종 기업의 해고가 이번에 해고자 수를 주도했다라고 하고요. 동시에 신규 고용은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달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감소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최근 데이터와 일치하는데요. 연준은 이 데이터를 오는 FOMC 회의에 반영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도 시장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용이 식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금리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B컷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베팅에 지속적으로 표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용 완만하게 잘 식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씩 수치가 이렇게 나올 때면 시장에서 불안감은 다시 한번 커지기 마련이죠.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급속한 냉각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연준은 졸지 보고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 FOMC 회의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FOMC 회의 보통 2주 전에 나오는 베이지북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연준의 스탠스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 보고서를 보면은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9개 지역 정도는 경제 활동의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라고 연준이 8월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곳 정도만 경제 활동이 살짝 성장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경제 활동이 보합이거나 감소한 지역이 종전 5개에서 9개로 늘어나면서 지난 7월 중순 나왔던 직전 보고서 때보다도 4곳의 지역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연준은 고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 기업들이 현재 필요한 직책만 채우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연 감소를 통해서 전체 고용 수준을 낮추었다라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은 그럼에도 해고에 대한 보고는 여전히 드물었다라면서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완만했고 비노동 투입 비용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살짝에서 적당한 수준에 분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베이지북은 FOMC 회의 2주 전에 먼저 발표가 되는데 보통은 연준 위원들이 해당 경제활동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또 투표를 이어가는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와 시그널로도 풀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발표됐던 2개의 지표 모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오고 있는 만큼 다다음 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의 내용들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퀄컴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윈도우 PC용 신형 스냅드래곤 AI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PC용의 프로세서는 인텔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퀄컴이 지속적으로 인텔의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발표를 했었던 이 신형 스냅드래곤 AI 프로세서의 이 최신 버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퀄컴은 스냅드래곤 X 플러스
8코어 가격을 최저 $700대 저가 PC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향후 이 칩이 적용될 수 있는 기기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일부 AI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퀄컴 X 시리즈 칩이 장착된 서비스 랩톱과 또 서피스 프로 태블릿을 발표하면서 PC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칩 개발에 주력을 해왔는데요. 퀄컴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PC 칩 진출은 모바일 칩셋에서 벗어나서 다각화 전략의 일부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퀄컴은 지금 이런 AI 전략을 핵심으로 삼아서 자동차 사업까지도 지속적인 사업을 확정해 가고 있는데 모바일부터 PC 그리고 자동차까지 어디까지 저변을 넓혀갈지 퀄컴의 소식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전기차 소식 하나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볼보가 오는 2030년에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근데 간밤에 전해진 소식은 그 해당 계획을 폐기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로 100% 전환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CEO가 직접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전기차 계획을 크게 축소했었던 미국의 포드나 GM보다는 여전히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수 전기차 업체로의 전환 계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상징성이 큰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던가 혹은 소비자들이 순수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이런 소비 심리 때문에 일단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혔고요. 볼보는 대신 오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비중 중 90%에서 100%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 성장세는 유럽에서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돌연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한 것이 주된 배경이 됐었죠. 다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자 독일에서는 다시 전기차 판매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으로 보여지고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일부를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확인했던 소식 중에 폭스바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설립 이후 최초로 독일에서 공장 폐쇄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유럽에서 급격하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시금 정부의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을지 문이 다시금 열릴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의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낙폭을 맞이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 시간대는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시아권 시장대에 들어서면서 57,000달러 정도까지의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어제 그 가격대를 지금 수준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 있는 전통 금융사들은 만약 미국에서 규제 완화를 해주면 비트코인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업들이 많다라면서 수요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기관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규제 방안들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지 않는 만큼 만약 규제 완화의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증폭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냈습니다. 긍정적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그니피센트 7의 추락. 2002년이 아닙니다. 2022년 데자뷰 피트 로키드 마틴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IT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쵸? 지금 뭐 미국의 충격이었나요? 미국 신고가 기록하는 게 엄청 많은데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월마트, 코스트코는 계속 가고 있고 로키드 마틴 신고가에 어저께 보니까 또 오레오 만드는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거의 신고가에 근접했고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맨날 그 저기 아메나마 베이킹 소다 쓰시잖아요. 청소할 때. 그 처치 앤드 화이트 지금 거의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멋있는 7인이잖아요. 근데 계속 말했다시피 그 7인의 사무라이라는 일본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황해의 7인을 만들었고 그것도 리메이크 자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고 최근작에 이병헌 씨가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거기서 극중 내용에서 4명의 총잡이가 나중에 죽어요. 그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워낙에 지금 나스닥이 주도를 했고 우리나라가 다 IT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배경이 인공지능 시대 최고의 4차 산업혁명의 화두 타이틀이니까 뭐가 충격이 심한 것 같죠. 엔비디아가 무슨 독과점 조사를 받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계속 보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데뷔한 지 정말 오래됐죠. 그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별종 그 어떤 저기 볼 때 옛날에 과거 볼 때 나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저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제 무슨 클라우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전환해서 그렇지 쟤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아니었으면은 제 윈도우 시대 물론 윈도우를 아직 컴퓨터에서 쓰지만 컴퓨터의 시대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바일의 시대 아닌가요? 컴퓨터의 시대 옛날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도 뭐예요? 애플 컴퓨터 만들던 회사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가고 있던 거지. 얘네가 갑자기 느닷없이 매그니피센트 7에서 뿅 하고 나타난 애들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맞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저런 회사들 보면은 10년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이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이죠. 사실 1년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자 이게 플래시백을 해보자고. 2002년이 아니라 2022년이잖아요. 그 2022년이면 2년 전이에요. 2년 전 기억을 벌써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게 파블로프 효과라고. 그래서 연말에 보통 시상식 보면은 연말에 한 게 유리해요. 연초에 엄청 히트친 드라마가 불리한 이유가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보통 연말에 대상 받은 거 보면 왜 연초 거 안 챙겨주냐고 그 드라마 팬들, 그 연예인 팬들이 몰려가서 막 댓글 달잖아요. 시청자 게시판에. 잊어버리니까 연말 직전에 혹은 연말에 하고 있는 드라마가 유리합니다. 그게 기억에 남으니까. 2002년도 기억은 벌써 없어졌죠. 지금 이 엔비디아의 뜨거웠던 그 생각만 나는 거죠. 2002년도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 가장 시뻘갰습니다. 미국은 시뻘건 게 반대니까요. 우리나라는 시뻘건 게 좋은 거잖아요. 얘는 시뻘건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엔비디아, 무슨 TSMC, 구글, 아마존, 테슬라, 도요타 모터스 이런 쪽이 다 빨개 시뻘개요. 이때. 그럼 이때 초록색은 뭐였냐? 이때 초록색 가장 1번은 여기 에너지 부분이네요. 이 에너지 부분은 지금이랑은 좀 다른데 여기 로고 있죠? 여기죠. 에너지. 여기가 1번이라고 돼 있어요. 에너지 부분이 지금 가장 뜨거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얘는 뜨겁진 않아요. 그렇죠? 뭐 중동의 위기가 와도 유가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엑슨모빌이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빅 위너. 에너지 부분이 1번인데 그 중에서도 빅 위너 왕은 엑슨모빌이 80%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메디컬 디스트리뷰션. 이 의약품 유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유통이 되게 그렇게 말하기 그런데 좀 하찮잖아요. 의약품 유통업체가 상장한 게 있는데 거의 유통에 대한 게 되게 저기예요. 뭐라 그러나 단순 유통업체? 근데 여긴 유통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맨날 무슨 뭐 우리나라 바이오 보면은 무슨 뭐 PBM이랑 계약을 했니 뭐니 그 유통업체랑 계약 안 하면은 아무리 저기 좋은 약이라도 안 뿌려줍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의료 유통업계 빅3가 있는데 맥케슨, 카디널, 아메리소스, 버겐입니다. 그중에 왕은 맥케슨이라는 의약품 유통업체가 50% 올랐어요. 2022년에. 그다음에 3번 인슈어런스 3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2번에 여기도 보시면은 의약품 유통이 이 전체 미국 전체에서 비중이 낮긴 해요. 그렇죠? 의약품 유통이라는 게 비중이 낮고 종목이 딱 3개예요. 3개이긴 한데 그 우리 절대적인 수치로는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유통이 크겠죠. 미국이 의약품 쪽에서는 가장 그 큰 시장이니까요. 그다음에 3번이 어디 갔나요? 3번 여기 있네요. 3번 요거. 3번이 인슈어런스 여기 보험에 보니까 프로그레시브라는 게 26%가 올랐네요. 여기 아마 워렌 버핏이 투자한 처브도 있는 것 같아요. CB. 그렇죠? 보험이 3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4번이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산이죠. 여기 4번을 찾아봅시다. 4번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4번 방산은 그래도 네모 크기가 꽤 크죠. 이게 네모 크기가 아니라 랜덤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모 크기가 시가총액 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T에 주목을 하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매그니피센스 7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근데 세상이 다 그래요. 그쵸? 누가 꼴찌를 봐줍니까? 꼴찌는커녕 4, 5등도 안 봐줘요.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2, 3등까지 정도밖에 안 봐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IT니까 항상 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 충격이 오면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요만큼 차지하는 의약품 유통에서 뭐가 유통 구조가 빠그러졌다. 여기는 충격이 덜하죠. 이 시가총액이 요만큼밖에 마음의 크기랑 똑같아 이게. 심리적 충격의 크기랑 이 시가총액 크기랑 똑같다니까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갖고 있을 테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투자자들도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리적 충격도 더 큰 거죠. 당연히 떨어지면 오르면 환호하는 것도 크고. 이게 당연한 논리, 세계의 약육강식의 논리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지금 4번을 하다가 했죠. 4번. 여기 있죠. 4번은 그래도 방산의 크기가 꽤 큽니다. 요 정도면. 그렇죠? 요 정도면은 자동차랑 거의 맞먹잖아요. 도요타 모터스 테슬라랑 있는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미국이 또 뭐 세계 최고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니까 당연한 거죠. 자, 노스록그루만이 41%가 올랐습니다. 이 노스록그루만이 그 저기 뭐 죽음의 백조라고 막 나오잖아요. 야, 쟤네는 저거를 공개해버리네. 해가지고 이렇게 역 W자로 생겨서 M자 같은 거. 그게 뭐 공기의 저항도 계속 가장 적고 스텔스 기능도 뭐 골프공보다 작게 보인다며요. 레이더 골프공보다 작게 보여가지고 그 무슨 이게 골프공인지 뭔지인지 그 정찰병이 알아챌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맨날 북한이 위협하면 그거 한번 띄우죠. 노스록그루만의 새로운 그 신형 저기 됐잖아요. 나왔잖아요. 뭐 진짜 죽음의 백조같이 생겼죠. 까매가지고. 노스록그루만이 41%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3,000개 이상의 통신 위성을 궤도에다가 올릴 건데 그 로켓 부스터를 노스록그루만이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그 바로 다음에 38% 정도 올랐거든요. 그 당시에 방산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5번은 상당히 큽니다. 그쵸? 5번의 크기가 거의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구글이랑 메타, 이런 거대한 IT 기업들이 있는 거랑 거의 맞먹는 크기 같아요. 그쵸? 좀 더 크네요, 오히려. 그쵸? 여기는 이렇게 테트리스를 보면 이런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당연히 크겠죠. 헬스케어는 상당히 큽니다. 헬스케어에서 이제 머크가 45%가 올랐어요. 우리 알테오젠 때문에 머크 너무 많이 들었죠. 알테오젠 시가총액 1, 2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머크랑 이제 둘이 파트너 꿍짝꿍짝 하니까. 머크가 45% 올랐고 여기 보면 존슨앤존슨도 있고 일라이릴리, 에브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는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꿈틀꿈틀이 있었어요. 2022년 아쉽죠.
2022년에 이렇게 꿈틀꿈틀거릴 때 요게 완전 초기였다는 거지 이거. 그렇죠? 저 때부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미친 듯이 가가지고 저 유럽 시가총액 1위까지 가버렸잖아요, 저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뭐죠? 기억이 또 안 나죠. 2022년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니 많이 9월 달에 뭐 이번 달에 거의 확정적인 요구였죠. 이 당시에는 뭐 하는 시기죠? 이 당시에는 1년에 금리를 7번 올렸어요. 7번.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거를 물가 상승을 자제를 시키려고 금리를 7번을 올렸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 IT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 시기에 올랐던 게 이런 것들이란 거죠. 자, 근데 지금 금리는 완전 다른 방향이죠. 이땐 금리를 7번 올려가지고 저런 IT는 인공지능이니 뭐 저런 4차 산업혁명이 안 좋았던 거고 지금은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느냐 인상하느냐 그 배경은 틀린데 지금 얘네가 고통받고 있는 건 똑같죠. 얘네의 하락 폭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구글이 그때 마이너스 40% 났고 아마존 반토막 났어요. 테슬라 70% 마이너스 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29% 마이너스 났습니다. 엔비디아 50% 반토막 났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시가총액이 다 나머지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데자뷰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경은 틀리죠. 여기서 근데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금리 인상을 7번 할 때 뭐 IT가 조정받고 이러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너무 뜨겁다는 자신감의 반증이에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어그러지면서 만약 금리 인하를 하면은 걔네를 살리기 위해서 몰핀을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는 반증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급락을 해버려요, 시장이. 근데 시장이 급락을 한다는 거는 지금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얘네가 급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 네모 안에서 그냥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 테트리스에서 얘네 조각이 작아지면은 나머지 조각이 어떻게 모양을 맞춰서 맞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미국은 다 그래요. 테트리스예요. 그 조각 크기가 작아지는 걸 어디가 커지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이 전체 네모가 크기가 작아져 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럼 옴짝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거의 저기입니다. 큐브입니다. 큐브 영화. 점점 벽이 좁아져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얘는 벽이 좁아지는 그런 고통은 없어요. 이 벽이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 모양이 바뀌니까 모양이 다시 커지는 모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또 어쨌든 이런 걸 2022년에 데자뷰를 한번 기시감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엑스모빌이 속한 에너지를 빼고는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방산이랑 의료가 좋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주식 로키드 마틴이 어제 사상 최고가를 갔다. 그래서 그 로키드 마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모아놓은 편인데 그때 얼마나 떨어졌나?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메타가 64% 제일 많이 빠졌고요. 뭐 엔비디아 요즘에 가장 뜨거우니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0%였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로키드 마틴 이거는 이제 줄라이 때 이미 나온 거죠. 7월인가요? 7월 23일? 2024년도 2분기에 9% 매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8.12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 감소해서 1.64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 순이익은 3% 증가해서 6.85, 주당 6.85가 나왔네요. 영업이익도 1% 증가해서 2.15. 뭐 되게 안정적인 그쵸? 모습이죠. 일단 매출액도 늘었고.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39.6, 40%가 항공술입니다. 항공술. 여기 F 시리즈를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갖고 싶어하는. 지금 뭐 젤렌스키한테 F16인가 F16 4대인가 줬죠. 근데 그 미국이 준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미국의 F 시리즈를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어요. 웬만하면 우방국이. 그거를 이제 노후화된 거를 준 거예요. 하도 젤렌스키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탱크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방공망이 다 뚫리고 전투기가 없어가지고 미사일을 퍼부으니까 지금 대량 살상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F-16 겨우 4대 줬는데 또 하필이면은 최고참 조종사가 F-16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어쨌든 지금은 F-35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F-35. F-16은 좀 많이 지난 기종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한테는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항공술 부분이 39.6이다. 그 다음에 미사일 파이어 컨트롤.
이 부분이 15.9인데 플러스 13%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로터리 앤 미션 시스템스. 로터리는 저기 한자로 회전익.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로 그죠. 수리온 헬기 이런 거죠. 코브라 미국 그렇죠. 돌아가는 거 헬리콥터 그 부분이 26.2예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스페이스 시스템. 아까 노스루크루만이 아마존의 위성 그 추진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이 방산업체들이 다 저기 달나라 보낼 때부터 다 활동하던 애들이에요. 나사에서. 그 달나라 보낼 때 누가 그거 다 했겠어요. 방산업체들이 했죠. 여기 지금 로터리 부분이 17% 증가했고요. 스페이스 부분도 1% 증가했다. 스페이스 부분이 가장 증가폭이 적고 방산 부분이 아주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키드 마틴은 아주 실적이 좋았고요. CEO분이 굉장히 길게 말을 했네요.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로키드 마틴의 인력 시스템 플랫폼은 동유럽, 홍해, 중동의 보안을 강화하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방공망에서 중요한 여기 보면 패트리어트 3,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도 얘네가 만들었죠. 패트리어트 3부터 AI 증강 기능을 갖춘 이지스 전투 시스템. 이거 이지스 함의 전투 시스템도 얘네가 만들었어요. 다 로키드 마틴 만든 거예요. 첨단 센서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갖춘 F-35. 다 나오죠. 다 얘네, 육해공이 다 얘네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동맹국 및 파트너 방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CEO 짐 타이클렛이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대단한 기업이죠. 이거 없으면 우주인이 만약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가 망합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해요. 자, 17.04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18.12 빌리언 달러 나와서 저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순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되죠. 자, 7월 23일 6.46달러 예상되는데 7.11로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기록했고요. 실적 아주 탄탄합니다. 정부에서 계속 구매를 해주니까요. 자, 다 도달했어요. 지금 0.74 한 끈만 오르면은 시장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야, 무려 한 주당 571.40달러예요. 자, 704달러까지 나와 있죠. 목표 주가가. 네. 봅시다.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9바이 6홀드. 원셀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긴 하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거의 불기둥입니다. 바로 그 매그니피센트가 지는 그 순간. 자, 여기서 밑바닥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기둥을 팍 하고 치솟았는데 여기에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자 또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를 또 뚫어버렸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 아니면은 아예 레벨업이거든요. 이게 오버슈팅이면은 금방 주저앉을 것이고 이게 레벨업이면 아예 이 채널이 위로 이동돼서 다른 채널로 가게 돼요. 근데 지금 강세로 봐서는 이건 레벨업일 가능성이 주봉 월봉으로 보면 나옵니다. 대단한 시세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냐면 이 주봉에서 이 고점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이걸로. 장대 양봉 두 개 날려버린 다음에 이 모습 있죠. 보통은 우리가 상승 N이니 하락 N이니 하는 게 영문자 N을 가리키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더라도 조정이 이렇게 N자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통상적인 모습. 근데 N자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N이 마치 우리가 옷걸이를 늘여놓듯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최강강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N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도 아니고 이게 주봉에서. 엄청난 시세죠.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고점을 다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013년에서 10년 동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상승하고 있는 거지. 아까 저기 뭐 지나가서 그런데 의료 쪽에서 에브비가 10년 동안 600% 올랐고요. 머크가 10년 동안 8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오르고 있는데 그냥 중간에 매그니피센스 세븐인지 빵준이 뭐가 스타가 빵빵빵 나타나도 얘는 그냥 묵묵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매그니피센트가 없어지든 팡주가 없어지든 새로운 애가 나오든 얘는 묵묵히 가고 있으니까 언제나 봐도 얘네들이 메꿔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시멘트처럼. 그래서 얘는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이다. 여기서 더 폭발하면 이제 600달러, 아까 목표가 주가 7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 줄 매도평, 아까 뭐 에브비, 머크, 그 다음에 저 로키드 마틴, 노스룩 그루만
10년치를 보면 그냥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성악개미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한 줄 매도평입니다. 미국은 매그니피센트 7이 가도 뉴 어벤져스 8, 9, 10, 11, 12, 13 온다. 뉴욕 증시에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락 이후에도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될까요? 일단 이날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가중시켰던 거는 구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이날 발표가 됐었는데 구인 건수가 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었죠. 고용이 식고 있는 내용들 오늘 쌓인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팩트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6월 구인 건수보다도 23만 7천 건 낮아졌고요. 또 예상치였던 810만 건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7만이라는 숫자 그 자체로도 시장은 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2022년 초에는 2개 정도였다면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1개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우리가 실업자일 경우 골라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이죠. 또 해고와 고용도 한번 보실까요? 7월에 해고가 176만 명으로 6월 대비 20만 2천 명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해고자 수가 증가됐다라는 것, 또 기업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놀랄만 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해고도 늘었지만 고용도 함께 늘었다라는 겁니다. 6월 대비 27만 3천 명 증가했다라고 지금 보고서 내용이 적혀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건 구인 건수 767만 건이었기 때문에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타이틀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식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월가에서는 이런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도 보고서를 찬찬히 봤을 텐데요.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바로 에버코어 ISI의 크리시나 구하였습니다.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걱정을 키울 수 있지만 노동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침체 우려를 할 만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과열된 노동시장이 그냥 과열해서 식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갔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냉각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냉각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에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충격이 임박했다거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느끼지는 않지만
고용 시장이 향후에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인플레가 2%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다리면 안 된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라파엘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한 명인데요. 매파의 입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다라는 것을 시장은 조금 의아하게 여기면서 놀랬을 수 있습니다. 왜냐? 매파가 금리 인하를 얘기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 2%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펼친 건데요. 계속해서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라파엘 총재의 발언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날 나왔던 보고서나 다른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 경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 일부입니다. 베이지북은 12개 관할 지역에서 각각의 경제에 대한 코멘트를 종합한 일명 경기 동향 보고서가 될 텐데요. 이 베이지북에서 일단 타이틀 하나, 대표적인 문장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하거나 정체된 지역이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5곳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9곳으로 4곳이 증가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이 더 둔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로 향후 몇 달간 경제 활동이 안정세를 찾거나 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악화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 그래도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기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울프 리서치도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텐데 대선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또 견고한 미국의 성장 덕분에 상승세가 확장되면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근거에는 시장 상승의 근거에는 견고한 미국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끼워 넣었죠. 또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 월가의 또 강세론자 중 한 명이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라는 그런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지북을 통해서 봐도 그리고 월가의 증권사나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봐도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졌다 또는 그 위기에 근접했다라는 이야기는 살펴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시장은 B컷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것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겠죠. 왜냐, 이렇게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연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이죠. 지금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니까 고용 너무 빨리 식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준 너 더 많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해라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연준의 베이지북이나 인물들의 발언 속에서 그렇게 위기다라는 것은 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컷을 기대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소원 비는 걸 잘 빌고 있는지 정말 B컷을 한다 하더라도 달가운 B컷일지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다면 파월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9월 중순에 이제 9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0.5%포인트 인하,
빅컷에 나설까요?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그건 좀 어려운데 라면서 0.25%포인트 인하에 그치면서 머리를 좀 뒤척이게 될까요? 과연 파월의 선택은 어느 쪽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가 됐지만 시장이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8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죠. 미 노동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생각, 평가, 분석. 그게 바로 현지 시간 6일에 8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시장에 대한 생각, 또 기준금리에 대한 향방을 다시 한번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세는 진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반길만한 시장도 아니었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말 그대로 검은 수요일을 다시 한번 맞이했는데 오늘 증시는 다시금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그 신호들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에 대한 사인들도 포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